안녕하세요. 1주차 강의로 다시 찾아뵙게 된 마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상의 퀄리티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픽스아트 활용하기, 두 번째는 얼라이트 모션 활용하기, 세 번째는 캡컷을 활용해 후보 정하기, 마지막으로 편집 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 과제 안내까지 드리며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픽스아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픽스아트에서 스티커 기능과 올가미 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픽스아트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투명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투명 배경을 불러와 주세요. 하단에 스티커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고 싶으신 오브젝트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검색을 하실 때에는 영어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어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하셔야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우선 저는 스톤이라고 쳐서 돌 이미지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톤이라고 치면 돌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자료를 선택하시고 화면에 가능한 크게 들어오도록 설정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불러온 스티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단 제일 왼쪽에 관련 이미지가 뜨는데요. 관련 이미지란 말 그대로 지금 불러오신 스티커랑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사용해 주시면 비슷한 자료들을 더 많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가미 툴을 사용해 배경 레이어 나누는 법과 포토부스에 없는 포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투명 배경을 불러와 주시고 레이어를 나누고 싶은 사진을 가져와 줍니다. 사진을 불러오셨으면 하단 도구에서 영역 자르기를 눌러주시고 올가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올가미로 나누고 싶은 부분에 테두리를 따주시고 나머지 영역은 브러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진이어도 이렇게 올가미 툴을 사용해서 여러 레이어를 나눠주신 다음에 얼라이트 모션에서 합쳐주시면 공간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포즈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손으로 식물을 건드리고 있는 장면의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페토에서 카메라를 눌러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시고 배경은 투명 배경으로 해주신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에 들어갈 손을 찾아줍니다. 적절한 포토부스를 찾으셨다면 촬영을 해주시고 바로 픽스아트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찍어뒀는데 이제 이 사진에서 손만 올가미 툴로 분리해 줄게요. 이제 분리된 손을 불러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리에 사람이 비춰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여기에 가우시안 블러로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따라서 어둡게 하기나 밝게 하기, 대비 중에 어울리는 표현을 자유롭게 변형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모션 블러와 거리별 블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션 블러는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일 때 사용하시면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뮤비 촬영 시 안무씬에서 모션 블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안무의 느낌을 살려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손가락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의 안무라 카메라도 위에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게 해줄 건데 여기서 회전도 같이 넣어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다 설정해 주셨으면 그래프를 이용해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훅 떨어지는 느낌을 주려면 시작 지점이 빠른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 그래프 왼쪽 하단에 점 3개를 눌러 커브 복사를 해줍니다. 저는 회전축에도 키프레임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 커브를 회전축 키프레임에도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와 그래프 설정이 끝났다면 카메라에 모션 블러를 적용해줍니다. 모션 블러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위치 간 이동이 있는 경우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 흔들기를 적용해 카메라가 움직이는 느낌을 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거리별 블러 사용법인데 이것도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거리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시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시선이 왼쪽 하단 앞에 있는 돌에 위치했다가 점점 가운데 있는 돌로 이동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일수록 뚜렷하기 때문에 블러를 낮게 설정해주고 멀리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오브젝트는 블러를 강하게 줍니다. 시선이 이동하면 앞에 있는 물체는 자연스럽게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블러를 강하게 주고 시선이 옮겨간 물체는 블러를 낮게 바꿔주면 이렇게 영상의 거리감과 시선의 방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별 키프레임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렌딩에서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렌딩 밝게 하기에서 색상 닷지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발광하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빛이 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간격을 더 좁혀주면 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블렌딩 불투명도의 키프레임을 설정해 빛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우의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배경에 맞춰서 내부 글로우 불투명도를 어두울 때는 0으로 밝을 때는 100에 가깝게 키프레임으로 설정해주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프레임 심화 단계로 그래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블러 사용 방법에서 조금 설명드리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프 조절바의 왼쪽이 영상의 시작 부분, 오른쪽이 영상의 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 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영상이 급하게 시작되고 완만한 속도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프에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기본값으로 있는데 이 스타일의 경우 굴곡이 2번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재생해보면 튕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복사가 가능한데요. 그래프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브 복사를 해주시면 그래프 스타일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오버슈트는 기본 틀을 넘어서 그래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오버슈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 방법이 똑같으니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 그래프 스타일들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바꿔주시면 영상이 훨씬 풍부해지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순서인 캡컷을 활용해 후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사용해서 영상 색감을 보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할 때 개별적인 씬들을 만들고 그 씬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색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색감 차이를 얼무에서 다시 바꿔오는 게 아니라 캡컷 필터나 조정을 이용해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필터를 적용해 영상 전체의 분위기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영상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잘 사용했는지를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저는 비트가 들어가는 구간이나 하이라이트 부분, 앞 영상과 뒷 영상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전환 효과를 주는데, 예를 들면 이 영상의 경우 모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그냥 다음 씬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진 않지만 앞 영상과 같은 흐름으로 뒷 영상이 시작된다면 훨씬 보기도 좋고 자연스럽겠죠. 여기서는 박자에 맞춰서 전환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효과가 없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노래에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니 전환 효과를 줘서 임팩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영상의 상황을 봐가면서 전환 효과를 써주면 더 집중도 잘 되고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편집 시 알아두면 좋은 팁 2가지를 알려드리고 과제 안내를 드린 후 1주차 강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움직이는 오브젝트 찾는 방법입니다. 불을 표현할 때 사진을 가져와 효과를 줘서 표현해도 괜찮지만 많이 복잡하죠. 그럴 땐 유튜브에 그린스크린 파이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크로마키 배경의 영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화면 녹화에 사용해 주시면 더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해도 여러 자료들이 나오니 두 사이트 모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더 간편하게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후 지우고 싶은 부분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속 인물을 지울 때는 그림자까지 같이 칠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픽스아트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니 앞으로 과제를 하실 때 유용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입니다. 1주차 과제는 뮤비 티저 제작입니다. 과제의 최소 길이는 15초이며 최대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꼭 티저가 아니어도 짧은 영화 예고편 등 자유롭게 제작하고 싶으신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과제의 조건은 이번 1주차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걸 다 적용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제작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 제작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주세요. 1주차 강의 영상이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의 영상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